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8월 초 입당설이 나오던 와중에 오늘 오후 갑자기 입당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 캠프 김병민 대변인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에 전 늘 네. 라디오를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언론에서는 8월 10일 전후 입당 설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8월도 아직 안 됐는데 전격적으로 오늘 빠르게 입당 선언을 하셨어요. 이건 원래 오늘 입당이 예정되었던 건가요? 우리는 몰랐지만 아니면 예정보다 앞당겨진 건가요? 날짜나 시기에 대해서는 전격적인 결정이 이루어진 게 맞습니다. 아, 이미 지난주 일요일에 이준석 대표와 치킨 맥주 회동을 하고 네. 그 서로의 상호 교감들도 확인했고 네. 또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의힘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기 때문에 남은 건 이제 시기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10일이냐, 2일이냐, 전후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오히려 국민들께 피로감을 주는 것 아니냐 아, 이런 인식들이 좀 심어질 수 있고 네. 후보가 당으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다면 보다 신속하게 입당을 결정짓고 그리고 바깥에서 또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네. 밖에서 더 많은 외연 확장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근데 이왕 국민의힘과 함께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명제라면 아, 국민의힘을 더 크게 들어가서 외연도 윤석열 후보가 보다 주도적으로 확장하면서 변화하고 혁신을 추동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해서 오늘 네. 전격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국민의힘 입당하겠다라는 어떤 결심은 조금 더 먼저 했지만 예. 실제로 오늘 입당 결정을 한 것은 조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예. 그런데 하필 오늘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이 핵심 지도부가 자리를 비운 날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언론에서 조금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는 게 이준석 패싱이다. 패싱. 또는 불편한 그러한 감정이 표출된 거 예. 아니냐 그런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지난주 일요일 치킨 맥주 회동했을 때 아마 다 방송으로 모든 것들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예. 저는 바로 옆자리에 있었고 아. 화기애애하게 같이 교감대를 형성했던 내용들 다 보셨을 겁니다. 네. 그 뒤로 바로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서 충분한 이야기 설명들을 나눴고 네. 이번 주만 해도 몇 번이나 전화통화 등으로 소통을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미 어느 정도 당 지도부와 모든 교감이 돼 있던 상태였고요. 네. 그리고 사실 보다 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 이렇게 입당식을 좀 거창하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네. 중요한 건 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들어가서 국민의힘에 있는 구성원들과 함께 얼만큼 더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의지와 진정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마음을 네. 오늘 굳힌 상태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미 전달과 통지도 돼 있던 터라 형식보다는 내용에 집중하고 싶었던 게 오늘의 주요한 포인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형식보다는 내용과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 네. 그리고 미리 통지가 됐다고 말씀을 살짝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께 오늘 입당합니다, 하러 갑니다라는 연락을 직접 하셨단 말씀인가요? 날짜에 대한 통지는 하진 않았고요. 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입당할 수 있다고 하는 전체적인 교감되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함께 논의가 충분히 돼 있던 상황이었고요. 네. 다만 이제 날짜에 대한 선택의 여부였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전격 결정을 하고 네. 당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에게 전화를 하고 난 다음 본격적으로 일이 진행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반적인 당원 가입하시듯이 예. 굳이 당대표나 원내대표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가서 이게 입당을 하셨다 이렇게 들리네요. 그렇죠? 권영세 의원이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예. 같이 외부에 있는 윤석열 후보를 함께 국민의힘 구성원으로 합류하는 게 이제 본인의 가장 중요한 또 목표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측면에서 권영세 위원장의 그간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같이 고려해서 네. 함께 입당 원서를 제출하는 모습을 갖췄고 제일 중요한 건 네. 만약에 이 외형적으로 보이는데 치중했으면 그 안에 있었던 메시지보다는 외형적인 내용들에 더 많은 관심이 갈 텐데 후보가 왜 입당을 하게 됐는지 앞으로 어떤 정당을 만들 건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더 치중하고자 노력했던 점을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일각에서는요. 이렇게 예정보다 입당이 빨라진 것이 그간 상당히 고공행진하던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정체가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 상황을 위기로 보고 국민의힘 입당을 결정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입니까? 후보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다면 아마 더 뒤로 밀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주 일요일자로 캠프를 완벽하게 재정비하고 그리고 월요일에 후원금 모금을 했는데 네. 민주당의 여타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정도로 하루 하루 만에 만에 후원금이 완판이 됐죠. 그랬다면서요. 그리고 네. 소액 후원금이 2만 명이 넘는 이 국민분들께서 전국 각지의 마음들을 보내줬기 때문에 네. 이 미국의 선거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보다 이 후원금 모금에 대해서 여론의 지표를 삼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타난 여론조사에서 과거에는 이낙연, 이재명 후보에게 뒤처지는 여론조사가 나왔던 결과가 이제는 정반대로 다시 거꾸로 네.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조사가 나오고 굉장히 분위기는 오늘은 또 원외에 있는 많은 위원장들이 윤석열 후보를 입당하라고 촉구하는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보내는 소명까지 분위기는 굉장히 잘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자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이 더 격차가 벌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외형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이때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합류하면서 국민의힘 정당을 훨씬 더 많은 국민들에게 변화하고 혁신하는 걸 추동하겠다라고 하는 그 진정성이 오늘 담겨져 있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입당이 공식화되자 이렇게 평론을 했습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정치 검찰의 정치적 파산 선언이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과정이니까 뭐 상대 정당에서 네. 여러 가지 혹평들이 나오는 게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달 검찰총장을 퇴임하고 난 다음 꽤 오랜 기간 동안 아예 정치 활동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적어도 검찰총장으로서의 임기가 남아있었던 기간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충분하게 숙고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싶었고 또 캠프를 꾸리게 됐던 지난주 일요일 같은 경우가 검찰총장으로 사실은 임기를 그대로 쭉 가져갔으면 있었을 그날 정도의 시기에 해당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나서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가졌으니 국민 앞에서 정치 참여에 대한 본격적인 선언을 해야겠다라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민주당에서도 널리 헤아려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전혀 정치적인 의사나 편파성이 없었다. 그리고 그런 정치 참여와 검찰 생활 사이의 단절을 기하기 위해서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네, 정치적인 유불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간을 가졌고 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어떤 상태 속에서 국민들로부터 높게 올라갔는지는 아마도 지난해 있었던 추윤 갈등을 지켜봤던 많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것만 비판한 게 아니고요. 앞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부마항쟁 관련된 이한열 열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듯한 오해하시는 듯한 그 영상 공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SNS에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 설마 이한열 열사도 알아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요? 뭐 해명이 하시겠습니까?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네. 설마 그럴 일이 없습니다. 네. 이한열 열사에 대한 그 안타까운 역사적 사건과 사진을 모르는 국민들이 어디에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겠죠. 특히 그 당시에 연희동에 이 자택이 있었기 때문에 87년 민주화 운동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 끓는 심정을 윤석열 후보도 같이 갖고 있고 민주공원에는 이 6월 항쟁에 있었던 여러 현장의 사진들뿐 아니라 지난 모든 역사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었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얼마 전에 우리 억가 정치, 억지로 까는 이런 정치하지 말자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비판해야죠. 근데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뭔가 말꼬리를 잡거나 아니면 이 구태여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 억가 정치에 나서게 되면 요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오히려 더 그런 비판성 성격을 하시는 분들에게 네. 싸늘한 시선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상 속의 장면이 혹시 이한열 열사 사진이 아니라 다른 곳을 가르치면서 하는 이야기였는데 앵글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순간적인 그런 그 이한열 열사 사진이 명확치 않다거나 해서 그냥 부마 항쟁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어떤 거죠? 전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설명했다는 것이고 네. 현장 속에서는 그 자리에 이제 장제원 의원이 동행을 하고 있었던 그랬죠? 거로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는 상태였고 부마 항쟁부터 거기에 있었던 뭐 60항쟁에 대한 얘기들도 있지만 네.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나눴던 장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가슴이 아프실 사안이지만 그 윤석열 전 총장 부인을 비방하는 벽화 때문에 갈등과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그 인격 침해다라는 비판도 하기도 했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민주당의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뿐 아니라 정의당이 있는 정치인들 또 오늘은 한국 여성 변호사회에서도 성명 논평을 발표한 거를 봤습니다. 네. 이 표현의 자유가 아닌 사실 누군가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고 또 성적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계속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반복되기 시작하면 또 어느 날 어느 담벼락에는 어떤 후보의 누군가를 비방하는 굉장히 거친 상처가 되는 일들이 수없이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상당합니다. 저는 이 정도 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격에 걸맞는 시민의식이 자정작용을 통해서 나타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이런 일들 사실관계와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맡아도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해 또 다른 인신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식의 정치 공방 논쟁들은 이제 오늘자로 종결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법적 조치는 하실 예정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어제 법적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철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추후로도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시민사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이런 우리 시민의식을 좀 성숙하게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만남을 제안했었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셨는데 이제 입당을 하셨으니까 두 분이 만나실 계획이 잡히셨나요? 그럼요. 얼마든지 만나야 되고요. 네. 숙고의 시간이라든지 후보가 결심하는 시간 그 이후에 최재형 원장뿐 아니라 당에는 11분의 대권주자가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분들 순차적으로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후보의 시간을 조금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는 당으로 입당을 하게 된 만큼 최재형 후보뿐 아니라 많은 분들 순차적으로 만나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 캠프 김병민 대변인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